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유럽 관세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관세를 피하려고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어디에 지금 공장을 다 짓고 있고, 특히나 비아디 중점적으로 해서 어디 지금 세계의 공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어디에 넓혀가고 있는지 한번 봐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다 이제 세계로 퍼져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해버리니까 이제 관세 이 장벽도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세상이 펼쳐질지 그런 내용도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보면은 뉴스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 중국 관련해서든지 아니면은 국제정세 관련해서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좀 너무 치우쳐진 뉴스들이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을 뭐 중국이 침공을 하면은 뭐 미국과 일본,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뭐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과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 과연 적극적으로 도와줄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테슬라 로봇이나 지금 보니까 그 상하이에서 AI 컨퍼런스인가 이걸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AI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테슬라가 참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소개해주면서 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 요즘 보면 그 너무 고점에서 제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모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모아 가시면은 진짜 기회죠. 왜냐 좋은 주식이 저는 쌀 때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싸게 이렇게 박앤세일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길다. 뭐 물론 빨리빨리 올라가야 지루함이 없겠지만 미국 주식처럼 빨리빨리 올라가야 지루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주식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주식이란 게 그리고 사람이란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가 뭐 장기로 모아간다. 뭐 5년, 10년 장기로 모아가는데 지금 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월급의 몇 프로를 꾸준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오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래 있다가 뭐 갑자기 테슬라처럼 팡팡 뛰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수량을 많이 모으다가 근데 조금 걱정인 거는 위에서 막 많이 물리셔서 지금 계속 손절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는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꾸준히 그래도 이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자체가 비아디나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그리고 중국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좀 빨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매번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내용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뭐 어떤 분들은 너 중국 빠냐 아니면은 뭐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은 신뢰를 범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통신사나 아니면 외교 사절단들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일본에 넘어가서 이런 문화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훨씬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걸 써서 왕한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간신들이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폄하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안 하니까 나중에 뭐 외란이나 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내려왔었잖아요. 옛날 뭐 조선시대나 그때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소개해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중국이 뭘 잘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 세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운이 점점 내려오겠구나 참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뭐 너는 애국하지 않냐 이게 애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우리가 경기로 따지면은 축구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월드컵에서 뭐 중국은 우리보다 축구를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중국을 말고요. 유럽 뭐 프랑스랑 아니면 독일이랑 우리가 붙는다 하면은
객관적으로 우리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보다 전력이 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은 따져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 기술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기술이 더 발전된 게 많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잘 분석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축구 경기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하고 특히나 우리가 좀 열세여도 역전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예 상대를 깔보면서 아예 대비를 안 하니까 참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도 그렇고 중국의 그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우주 뭐 이런 산업들 이런 기술들도 우리보다 몰라 반도체 기술은 빼고라도 더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한 채 자꾸 국내에만 이렇게 기술만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조금 진짜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이나 전기차만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셔도 위험한 거고요. 가장 취약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여러 개 담으시고 그중에 뭐 차이나 전기차가 더 좋으시면 여기에 비중을 더 담으시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담으면서 조금씩 담으시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여기에만 몰빵을 해서 승부를 본다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차이나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확률로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독자 이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한국 분인데요. 심천에 지금 가셔서 중국에서 8년 동안 8년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분도 모르겠어요. 뭐 대단하신 분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 관련 최근 중국 증시가 안 좋아 떨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8년째 일하면서 전기차를 몰고 있지만 세계 어느 차 대비 중국 전기차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족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와 중앙 처리 CPU가 한국 어디 차에 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한국 차가 이 TOPS라고 이 속도를 하거든요. 한국 차가 2.5 TOPS 나온다고 합니다. TOPS 이게 이 수치가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기본이 125걸요. 125고 최고 높은 게 하웨이가 1000이 넘어간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1000 TOPS가 넘어간다고 막 엔비디아나 퀄컴 칩을 엄청나게 때려 박으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도 처리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에는. 그래서 전체 시스템 처리를 위해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하니까요. 그럼 맞습니다. 왜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시면 중국 주식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차저는 바로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비아디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무릎 정도일 듯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DMI 5세대 발표 후 중국 시장 내에 반응이 점점 높아지네요. 그래서 샤오미는 처음 발표할 때 인기가 많았으나 점점 식어가는 분이고 근데 샤오미도 지금 뭐 6월에 인도량이 1만 대가 넘었죠. 6월에 1만 대가 넘었고 계속 잘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는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아디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8월 달에 자율주행을 발표하는데 그 자율주행에서도 중국도 같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이 중국 전기차 이 수준은 이제는 못 따라간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게 중요하죠. 삼중전해 때마다 지금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삼중전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중전해가 뭔가 이거를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거든요. 삼중전해는 향후 5년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우리의 뭐 경제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78년 삼중전해에서 당시 최고 실력자인 등소평 있잖아요. 덩샤오핑이라고 해서 덩샤오핑 등소평이 쭉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중국이 그때부터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쭉 이어져 왔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삼중전회가 열리는데 삼중전회가 열렸을 때마다 지금 보면은 16기 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고요.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가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17기 때도 이렇게 반짝 올랐고, 그 다음에 18기 때도 올랐고, 19기 때도 좀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는 20기니까 또 다시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도 있고,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바로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 지금 미국이 관세를 한다, 막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EV 에너지가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시시피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에너지가 미국의 합작 법인에서 미시시피에서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공장을 진짜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막는다고 하지만 비아디의 그 버스 공장이 지금 캘리포니아 랜캐스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차나 버스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1기가와트시 규모의 북미 상용차용, 그러니까 상용차 이쪽에 정사각형 LF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막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용차는 어차피 지금 미국이 생산을 못하니까 그냥 중국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 에너지가 미국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LF 배터리 공장을 기공식을 6월 28일 날 개최를 했다. 그래서 지역 관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여기에 뭐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작 회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EV 에너지에 따르면 합작법인은 주로 북미 상용차에 적용되는 정사각형 LF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연간 생산 용량은 21기가와트시고 이 프로젝트가 2,000개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6년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며 세계의 파트너와 그 계열사의 주요 고객이 되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을 구매할 것이라고 EV 에너지는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이랑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다 이런 거는 또 승인을 내주고 있다.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또 막지 않고 이렇게 승인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CLS 모델이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델로 하고 있다. 그래서 EV 에너지는 2001년에 설립된 이런 회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넥스트에 지금 상장되어 있고요. 2009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센스를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진출을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도 지금 보면은 프랑스 자동차 리스 회사인 여기 AYVENS 여기랑 사업 확장을 체결했다. 그래서 비아디도 그냥 잘 나간다. 지금 뭐 유럽에서 뭐 관세를 먹인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 프랑스 이런 니스 회사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아디는 이미 유로 2024 요즘 축구 너무 재미없는데 재미없게 지금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 나라들이 그래도 유로 2024의 지금 파트너 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유럽에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많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글로벌 전환을 진행하는데 지금 비아디가 계속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추가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해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비아디는 약 2년 전에 지역 자동차 쇼에 참가했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비아디가 점점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 지금 뭐 요즘 보면은 용량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 최적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샤오미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10,000대를 넘으면서 이제 7월 달에도 10,000대 이상을 생산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배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도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설로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 정말 무섭죠. 이런 자동화 시설이 되면서 샤오미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샤오미 SU7이 요즘 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연간 10만 대 이상 판매하고 12만 대 판매 목표를 도전할 계획이라고 지금 샤오미는 밝히고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뭐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전기차 이 전문가인 마이클 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모로코를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회사는 중국 독일 배터리 제조업체인 고션 하이테크입니다. 이 고션 하이테크가 폭스바겐이 지분을 그 가장 많은 최대 주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회사다 이런 좀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에 모로코와 아프리카의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64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이제 여기에 지금 중국 전기차 CATL이나 고션 하이테크나 지금 계속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왜 모로코에 지금 비아디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고션 하이테크 뭐 이브 에너지 CATL 뭐 다 진출하려고 하고 있냐. 모로코에서 여러분들 그 LFP에 많이 들어가는 인산철이잖아요. 이 인산염이 많이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자동차용 인산염이 가장 많이 지금 채굴되는 곳이 모로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로코에서 공장을 짓고 또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고요. 모로코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업들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모로코에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뭐 아프리카에 진출은 물론 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전기차를 당연히 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럽이랑 지금 포르투갈이랑 엄청 가깝거든요. 스페인이랑. 그래서 유럽에도 바로 이렇게 전기차가 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유럽에 뿌릴 수가 있어요. 관세를 중국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면 중국산이 아니니까 관세 이런 장벽도 뚫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미국으로 바로 이렇게 대서양을 지나면 미국으로 바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디트로이트 이쪽인가 이쪽 미국 동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바로바로 진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남미도 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라고 지금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데도 다 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로코로 하면은 유럽이랑 미국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 공장들이 모로코에 지금 대거 공장을 짓고 있다. 왜냐? 모로코에 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관세를 뚫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현금화할 방법으로 모로코를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에 공장을 지어서 그리고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우회를 하려고 공장을 지으면서 다 진출을 하고 있다. 테슬라도 지금 뭐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이미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하거든요. 태국이 아시아의 그 태국이 특히나 수출하기나 이런 게 쉬워서 자동차 공장이 토요타 예전 토요타나 일본 자동차 공장도 많고 뭐 미국의 자동차 공장도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아디가 태국 공장을 지금 준공을 했고요.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하면은 초기에는 한 5만 대 정도 생산하고 곧 15만 대로 확장 예정이다. 그리고 가격도 또 싸질 것이고요. 수출까지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관세도 이제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 공장에서 이제 곧 수출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곳으로 다 관세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비아디는 아토3를 출시해 42시간 만에 10,000대를 판매를 했다. 이 회사는 태국에 27개의 대리점과 11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77개의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800만 번째 차량이 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더 많은 모델이 뒤따를 예정이다. 그래서 23년 비아디 등록 대수는 3650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태국 순수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12,895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40.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4대 중에 3대가 비아디 모델입니다. 태국 공장은 현지 시장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관세를 이렇게 우회해서 진출을 하려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또 튀르키예, 터키랑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터키에도 이제는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공장을 지어서 터키에서 또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유럽의 관세도 이제 유럽연합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터키 정부랑 이렇게 지금 공장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며칠 전이죠. 몇 주 전에 터키에서 뭐 관세를 뭐 40% 매기겠다. 비아디에 대해서 아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마도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관세를 매긴다는 게 이게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우리나라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줘라. 안 그러면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는 게 본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줘. 테슬라를 뭐 한국에 지어줘. 막 이런 것처럼 터키도 똑같은 거예요. 터키가 자국 내 이런 뭐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아디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뭐 전기차나 이런 기술도 조금씩 터키에 알려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럼 관세도 안 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아디는 지금 뭐 태국 공장도 열고 있고 브라질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멕시코에도 또 다른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을 또 제외하면 유럽에 거의 진출해 있지 않으면서 이제 터키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지을 거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마이클던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던이 이제는 터키, 헝가리, 비아디 플랜트 그러니까 비아디 공장이 이제 터키랑 헝가리에 지어지는데 이제는 다음은 스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모로코, 스페인 뭐 비아디 공장이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세로 못 막습니다. 관세로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거기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은 중국산이 아니라 스페인산, 헝가리산, 터키산 뭐 이렇게 유럽으로 되는데 과연 비아디의 이런 진출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칼럼도 또 가져왔는데요. 어쩌면 인도는 가운데 손가락을 주면 안 됐을까요? 뭐 이렇게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아디는 실제로 저렴한 모델을 판매하는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생태계를 가져올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브라질, 헝가리,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 모두 인도보다 먼저 아름다운 비아디의 생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도가 너무 좀 꼬장을 피우는 것 같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인도에다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영진이 연락을 중단한 직후 테슬라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을 전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인도에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좀 뭔가 안 되니까 진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비아디도 지금 인도에 진출하려다가 인도가 좀 막 너무 좀 뭐 까탈스럽게 하니까 이제 진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태국, 브라질, 헝가리, 인도네시아, 멕시코, 뭐 모로코 뭐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왜냐 이 공장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뭐 이런 공장들도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산업을 키울 수가 있다. 특히나 헝가리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회해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지금 7월 5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 예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뭐 전기차 이런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7월 5일부터.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본심은 이런 부과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테니까 최대 4개월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은 EU 회원국 투표를 통해 내려야 된다. 근데 반대를 하는 입장이 헝가리나 독일 뭐 이런 데가 지금 터키 이런 데가 아니 터키는 아닌가 이런 데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랑 스페인은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비아디나 질이나 상하이 자동차의 이런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이제 스페인의 공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과연 찬성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유럽도 똑같아요. 우리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유럽의 공장을 지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유럽에 만약에 공장을 적극적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이 4개월 동안 지켜보겠어. 그래서 유럽에 뭐 공장을 적극적으로 짓거나 뭐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예로 지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있잖아요. EU 검사관이 지금 뭐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서 지금 뭐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뭘 보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하이에 지금 공장이 지금 EU 검사관이 파견되면서 평균 21%보다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유럽도 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시장에 진출하는데 좀 통행세라도 내라.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우리도 좀 자존심이 있는데 챙겨줘. 막 약간 이런 생각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테슬라 좋은 뉴스가 있었죠. 상하이에서 여러 국유 기업에서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는 지금 다시 또 중국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다. 인정 뭐 중국에서는 뭐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죠. 모델 Y가 특히나 테슬라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하이 자동차 있잖아요. SAIC 상하이 자동차도 추가 관세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도 자기들도 이제 뭐 유럽에 뭐 공장을 질 수도 있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잘못된 측면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협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EU랑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자동차가 MG 브랜드로 유럽에 가장 많이 파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보면은 가장 높은 관세 37.6%로 관세를 유럽에 매겨서 이거 너무 부당하다. 비아디는 뭐 20 몇 프로인데 왜 우리는 37.6%냐. 그래서 이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협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유럽에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은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유럽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MG 브랜드가 지금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투자를 유럽에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관세를 또 낮춰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랑 샤오펑도 지금 유럽의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샤오펑이나 니오도 유럽에 현지 공장은 없는데 유럽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이제 공장을 지을까 이렇게 지금 모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유럽에 지금 공장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샤오펑이나 니오가 그래서 아마도 샤오펑이나 니오도 유럽에 공장을 어떻게든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 이런 관세를 매기면은 비아디한테 안 되거든요. 비아디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 특히나 유럽 진출을 염원하고 있는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프리미엄 모델들이 많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럽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이미 뭐 녹색 에너지 성장을 계속하면서 이 충전기나 배터리나 이런 것도 지금 뭐 브라질에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녹색 에너지가 지금 1대1로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1대1로 투자다. 녹색 에너지 1대1로 투자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비아디는 이 버스나 이 트럭,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ESS, 충전기, 스카이 레일 및 EV를 계속 이제 개발 도상국에 뿌리고 있다. 뿌리면서 그 현지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녹색 에너지 1대1로다.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전 세계로 점점 나가고 있다. 특히나 그 남반구 국가들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남미, 뭐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예상보다 더 많은 해외 공장을 파이프라인에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에너지 전환이 빨리 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 표준을 설정하고 있고 대중교통 및 전기차 우대 정책을 대가로 여러 나라에 공장을 건설한다. 그래서 더 많은 발표를 기대해라.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뭐 터키에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가 계속 전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카일 찬이라는 이 칼럼도 이렇게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칼럼도 중국 공급망과 서구 시장의 교차점에 있는 소수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에 가까운 국가도 아니고 서양에 가까운 국가도 아닌 이런 교차점에 있는 소수 국가들, 터키, 뭐 모로코, 멕시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에 지금 이런 카드에 점점 지금 중국이 진출하면서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중국 투자를 얻기 위해서 관세 또는 관세 위협을 사용하는 국가는 얼마나 됩니까? 다 이유가 다 이렇게 관세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줬네요. 그래서 터키는 지난달 중국산 차량에 4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비아디는 터키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거 보면은 다 관세를 매기는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중국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이유는 다 이거였다. 중국 전기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장을 들여오고 중국 전기차를, 그러니까 공장을 들여와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니네들이 진출하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해줘라. 돈만 타먹지 말고 여기에 공장을 지어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6월에 비아디 판매량을 가져왔습니다. 브라질 비아디 판매량은 1.5% 증가한 5,336대이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지금 4월 사상 최고치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브라질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상위 모델은 송 플러스가 1911대 그리고 돌핀이 1514대, 돌핀 미니가 1318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10등을 하고 있네요. 10등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내연기관이랑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이랑 합쳐서 10등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가 10등을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중에서 송 플러스가 이렇게 30등을 하고 있다. 내연기관이 여전히 여기는 지금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내연기관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이 비아디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점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지금 하이브리드 등록 건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 내에서 친 L이나 뭐 송플러스, 퀸 뭐 이런 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2,500km 가는 친 L이랑 CL06이 아마도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판매량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23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전체 연도에 도매, 소매,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비아디가 여전히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도요타인데 점점 비아디가 밀어내고 있다. 비아디 브랜드가 이제는 외국 브랜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를 밀어내면서 이제 전기차 전환을 계속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물론 뭐 주가는 빨리 안 올라서 여러분들이 걱정이겠지만 여전히 지금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샤오펑이나 니오가 EU 관세에 대응하면서 유럽 공장 건설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유럽에 생산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미국 국방부 있잖아요. 미국 국방부가 특정 하위 부품에 대한 2019년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물론 의회는 이를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그들의 뭐 강아지 동맹국들, 그러니까 뭐 동맹국들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동맹국들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제 기술이 정체되어 있으며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미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위 장비가 없으면은 뭐가 안 만들어지나 봅니다. 미국에서 뭐가 안 만들어져서 이거에 대한 이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웃기는 내용이죠. 지들이 제재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기술이 발전이 안 되고 하위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이 장비만 또 풀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뭔가 좀 웃기다. 국방부에서는 특정 하위 제품이 필요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 제조업을 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내줬거든요. 지금 뭐 미국이 그래서 생산이 안 되는데 이 특정 뭐 군수 산업이나 이 군수품 특히나 보잉도 그랬잖아요. 보잉도 지금 중국산 티타늄이 들어가야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중국산 티타늄이 아니라 어디 인도산 티타늄인가 그게 파키스탄인가 그게 들어가면서 오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제재가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 중국 기술을
중국 기술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계속 이거를 돌파하면서 강해지고 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미국이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강해지는 게 점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지금 상하이에서 AI 컨퍼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월드 AI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랑 2세대 옵티머스 로봇이 지금 여기에 진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FSD 최신 자율주행 솔루션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 액체 금속 느낌의 은색 페인트를 적용한 모델 Y도 WAIC 2024에서 데뷔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테슬라의 모델 Y죠? 모델 Y랑 그다음에 옵티머스 2세대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AI 이런 페스티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해드릴 텐데 짧게 이렇게 얘기해드리자면 AI 로봇을 다수 이렇게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우리 로봇 청소기는 다 중국 거 쓰잖아요. 로보락이나 뭐 샤오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드림이 뭐 이런 게 다 보면은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기술도 아마 휴머노이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로봇 기술들도 다 중국산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전시됐지만 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로봇견이 실용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계 있잖아요. 이게 실용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이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약간 움직임이 좀 둔하고 좀 그렇지만 이 로봇개들은 움직임이 빠르고 이제는 실용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다른 이런 회사들은 중국 회사가 아닌 다른 뭐 미국 회사나 이런 거는 가격을 보면은 뭐 1억 가까이 하는데 얘네들은 200만 원, 300만 원에 로봇개를 만들어낸다. 그게 무서운 거다. 이 상용화,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이게 참 웃기는 노릇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다른 데서는 1억이 되는데 이게 불과 3, 400만 원, 2, 300만 원 이거밖에 안 된다. 걔가 로봇개가 이런 거 보면서 좀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까 이런 기술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만 그래도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은 얘기해 드리고요. 또 이거 뭐 우리 국내 뭐 자칭 뭐 전문가 교수라는 분들이 국제관계를 이렇게 못 볼까 저는 조금 의문이다. 제 방구석에서 국제관계를 보는 저도 그렇게 안 보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론 지옥 풍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찌르는 창으로 미국은 대만을 만들려고 서서히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중국을 만약에 대만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만 역사를 보면은 대만이 결사항전을 하고 이 예전에 섬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인가 네덜란드인가 여기에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에 어디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중국이 청나라가 들어왔다가 다 이 섬을 계속 본토에서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서 첫째로는 만약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대만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이런 뭐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의 이런 자원을 끊고 뭐 한 3달만 있으면 중국이 손을 들고 대만에서 철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항구들 있잖아요. 항구들 다 중국이 압박을 하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포위를 해버리면 이렇게 포위해서 일주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만이 못 버틴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이라고 했나? 하여간 한 달이라고 했나? 그렇게만 하면은 못 버틴다고 합니다. 대만 자체가.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육지로 붙어 있잖아요. 폴란드랑도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자원이나 사람들을 인력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섬나라입니다. 그 말 그대로 중국도 뭐 여기에 들어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섬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을 과연 건널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다. 섬을 과연 미국과 일본, 한국도 이 건널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포위를 해서
견디고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하면은 과연 섣불리 미국이나 이런 데가 과연 여기를 도와주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냉정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과 대만은 동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맹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원래 지금 핵 무장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랑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전면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전면전 안 하잖아요. 혹시나 핵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을 과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줄 것인가? 오히려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면 대만을 버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대만이 뭐 잘 버틸 것이다. 뭐 중국이 들어오면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잘 버텨서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지원이 들어오면은 이걸 버티면서 중국이 오히려 더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쪽의 바람이고요. 현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과연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이게 해상을 건너야 돼. 육로로 대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홍해 후티에서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홍해 후티 반군을 밀어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뭐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쪽 지역 못 밀어내고 계속 지금 운임료만 커지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후티 반군이 계속 지금 견제를 하면서 뭐 해상 운송에 지금 차질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는데 과연 중국 앞마당에서 과연 들어와서 대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대만 이렇게 포위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만에 항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역사를 봤을 때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사항전을 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뭐 독립을 한 이런 이력이 있었나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만의 의지거든요. 대만 사람들이 진짜 버텨서 중국을 막겠다 이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주면은 싫어하겠죠. 저는 근데 이렇게 본다. 무미건조하게 과연 미국이 도와줄까?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평화롭게 굳이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이렇게 잘 협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북한이랑 이런 데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북한이랑 러시아랑 중국은 육지로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미국은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후티 반군의 이런 미사일도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중국 미사일의 정확도로 계속 그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을 막는다고 하면 우리만 고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강대국들이랑도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다. 굳이 뭐 우리가 미국 편이라고 해서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대면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실리 외교를 그러니까 예전에 광해군 있잖아요. 광해군 때처럼 실리 외교를 피면 된다. 괜히 명분론을 내세워서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실리 외교를 펴라. 중국한테 얻을 게 있으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외교를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렇게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만 얘기는 제가 따로 또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